네, 오늘 미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7주차 미니 강의입니다. 이제 차장님께서 잘 그동안의 어떤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은 해외 선물 이 데스매치 통해 가지고 뭐 정말 미니 강의 통해서 이론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상품과 거래 어떤 타이밍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준비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기법, 직접 바로 거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그 전 세계 시장을 휘감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제 관세 부과가 시작됐으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 그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 우려감이 계속 반영돼서 빠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동안 옥수수, 밀, 대두,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했던 이 대표적인 농산물도 오른쪽에 지금 있죠. 이제 부과된 날 올랐던 어떤 반등이 나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주요 지수들이 다 그날 당일날 반등이 나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일시적인 어떤 반등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상품 FTSE 차이나 A50 중국 본토의 우량주 50개 지수입니다. 그것도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 역시나 시장이 위험할 때 공포 지수라고 불리죠. 최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가 되니까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확전되지 않는 지금 현재로서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인 어떤 증시 자체가 다시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VN 스톡스 지수, 이것도 이제 유럽 지수에 대한 이 이제 공포 지수죠. 요거 변동세 지수, 요것도 이제 최근에 빠지면서 증시와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소이빈, 대두, 지금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굉장히 좀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샘표, 그리고 샘표 식품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막 상한가 쳤었어요. 샘표라는 기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간장, 뭐 연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두 가격이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한 어떤 하락에 의해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하락에 의한 어떤 이익 증가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상승했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본격화되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좀 더 떨어질 어떤 추세의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콘,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이죠. 이것도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하락 추세대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무역 분쟁 때문에 좋지 않았던 상품들이 반등 구간을 좀 만들고 있다는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상품 거래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 금융시장 개방 움직임을 주목해야 된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본격 디데이 들어가면서 다소 좀 완화되는 제스처를 좀 취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관세 부과대에서 지금 보복 관세 대응을 했죠. 근데 WTO의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또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반대한다.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보호무역을 반대한다는 강력한 어떤 의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기 시작하는 어떤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 노력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중국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한 위안화 절상을 어느 정도 단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내수 부양에 대한 어떤 정책 발표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조금 완화되는 제스처를 좀 보여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미국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지금 뭐 S&P 나스닥이 최근에 이제 급반등을 했죠. 전고점 부분까지 거의 다 왔죠. 그 이유가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가 이제 공문을 내렸는데
90일 이내로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면서 중국 정책에 어떤 이익을 받는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역에서 제품 조달이 불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제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이제 보는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말을 들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최악에선 좀 비껴가는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이 최근에 위험자산 신흥국 증시도 급반등하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착안을 해서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기술적인 어떤 기법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미닝하게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굉장히 제가 이제 이 해외 선물 데스매치에서 가장 많이 활용했던 투자 패턴 사례입니다. 채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지금 보시는 상승 채널이죠. 이 안에서 결국은 제가 어떤 추세가 형성될 때 그 안에서 마디마디 끊어가는 어떤 단기 매매를 하겠다고 굉장히 계속적으로 공언을 했었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거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SAR이라는 이제 이 단어 표현은 Stop and Reverse라고 추세가 이제 역추세로 추세가 반전되면 스탑을 하고 이제 반대로 리버스로 들어간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채널 안에서는 거의 한 80% 안으로 이렇게 박스권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세가 한번 크게 터져버리면 로스컷을 하고 지금 위아래로 분홍색 이렇게 수평선이 있죠. 여기서는 손절을 하는 겁니다. 박스권 매매를 하다가 여기에서는 손절을 하고 바로 리버스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어떤 패턴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해외 선물 데스매치를 이제 많은 멘티분들하고 이제 거래를 하면서 수익률을 계속 높여왔던 어떤 패턴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로 FX 쪽에서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기술적인 흐름 하에서 채널 하에서 이제 거래를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앞서 계속적으로 이 채널 상단 하단과 상단에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하는 거 있죠. 여기서 밑에서 이제 지지선에서 매수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해외 선물 상품은 23시간 동안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선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미리 주문을 넣어놓는 거죠. 이런 어떤 하단선 그리고 상단선 여기서 저항과 지지를 정도 예상하고 주문을 넣어놓고 그 위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 손절 라인을 걸어놓고 이제 이 실현은 이제 제가 보면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려서 하는 그런 패턴을 계속적으로 해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여기 가장 최근 이 채널 상단에 저항을 받고 지금 빠져버리죠. 이때 이제 매도를 해서 이제 수익을 냈던 그런 사례. 지금은 또 하단선을 저항받고 떨어지고 있어요. 유로 FX가. 그래서 아까 이제 앵커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하방으로 좀 열려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린 게 이 채널 하에서 전략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채널 거래 장점 특징. 결국은 실현 가능 이익의 크기와 예상 위험의 크기를 미리 잴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널의 범위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고요. 이 채널은 한번 유지되면 굉장히 한동안 유지됩니다. 저 60분하고 30분을 주로 보는데 60분을 이제 주로 보긴 하지만 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단기적인 거래 기회들이 굉장히 발생이 빈번합니다. 그것들을 몇 가지 휩소를 걸러내고 한다면 저는 단기 매매 굉장히 적합한 어떤 거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세 전환 두 가지 경우 이제 신규 포지션의 어떤 진입 확률이 높아지는데 상승 채널 방금 보신 게 상승 채널인데 상승 채널의 하단 지지선 붕괴 시 신규 이제 포지션 진입을 주로 하고요. 하락 채널 이렇게 밑으로 하락 채널이 형성되는 거에 상단 지지선을 돌파할 경우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또 특징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돌파 혹은 붕괴 시 채널의 이제 첫 번째 돌파하거나 붕괴할 때는 트릭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관망하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돌파나 붕괴가 발생할 때
이때도 무조건 진입하는 게 아니라 60분 봉상 봉이 완성됐을 때 그게 돌파가 이루어진 걸 확인하고 그리고 돌파 이후 두 번째 봉이 형성될 때 양봉일 경우 예, 이때 이제 저는 큰 추세 전환의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채널 회귀 거래 이 채널 안에서 이게 박스를 그리면서 지지 상단에서 이게 회귀하는 거래 요게 이제 굉장히 승률이 높고요. 반드시 이 경우에는 스탑 설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추세 전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멘티분들에게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하고 직접 이제 뭐 연락을 해서라도 이렇게 당부 드린 내용입니다. 예, 요것만 잘 회피하더라도 수익은 쌓여간다. 예, 저는 그렇게 좀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될 사례. 최근에 이제 저희 멘토님께서도 이제 거래하신 종목이지만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 이 네모칸에 있는 박스권에서 이제 굉장히 그 단기적인 매매 기회가 굉장히 많았죠. 예, 분명히. 근데 그 박스권 거래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패턴이 추세가 이렇게 한번 붕괴돼가지고 크게 형성될 때, 이때 기존의 박스권 거래에 답습이 돼가지고 예, 반대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경우, 예, 이것만 피하면 정말 이 박스권과 채널 거래는 승률이 높고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지금 7주 동안 많은 멘티분들하고 이제 거래를 같이 하면서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을 크게 보거나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는 명확했습니다. 충동, 뇌동, 그리고 계획에 없던 매매를 하는 경우, 그리고 로스코 설정을 안 하는 경우, 그리고 간혹 주목 실수, 그리고 역추세 매매.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까 하면서 매도 치는 거예요. 많이 내렸으니까 매수하는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 이 경우의 경우 많았고요. 또 승률이 높아지면 연속 4번, 5번 수익을 내면 자만심이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수가 3배, 4배 늘어나는 경우, 그럴 경우 반드시 흔들려서 손실을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만 잘 피하시면 저는 꾸준하게 벌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거래했던 패턴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신규 진입은요. 보통 한 오후 5시에서 한 7시 사이 변동성이 크지 않을 때 들어갑니다. 그날의 9시, 10시에 나타날 지표 발표라든지 그런 변동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진입을 하고요. 보통 9시에서 11시 사이에 청산을 합니다. 그때는 신규 진입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변동성에 의해서 로스컷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청산하는 기회로 삼고 신규 진입은 주로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그 장 전에 한 3, 4시간 전, 저는 이런 패턴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거래를 해왔고요. 높은 승률을 여전히 내고 있습니다. 네, 신동준 멘토님의 미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분쟁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무역 분쟁이 발생된 이후에 또 상품들의 좀 약간의 반등 흐름, 또 그와 함께 이제 패턴 거래에 대한 채널 거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멘토님께서 이제 본인의 멘티들의 좀 그동안의 상황들을 좀 잘 분석을 해주셨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자만심 갖지 않도록 심리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또 충동적인 매매 절대 안 된다. 결국에는 정말로 심리 관리라는 그 하나로 좀 묶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이 심리 관리 잘 하셔서 최종 우승자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또 신동준 멘토님을 시카고로 보내드릴 수 있는 건 우리 멘티님들이잖아요. 멘티님들이 잘 하셔서 우승을 하셔야 또 신동준 멘토도 함께 시카고 거래소 갈 수 있으니까요. 또 끝까지 열심히 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이번 주 이제 화요일이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18강 승부가 가려집니다. 오늘 제가 내역을 보다 보니까 당일 거래에서 수익이 나실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지금은 대결도 대결이지만 대결보다는 수익을 내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요. 저희 의도 자체가 상대방만 이기면 된다, 결국에 수익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새 장마 계속됐는데요. 내일부터는 좀 비가 그치고 좀 땡볕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땡볕더위에 좀 시원한 소식 드리기 위해서 저희 내일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내일도 11시에 저희 해외선물 데스매치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실전 투자하시죠. 바로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